와, 오늘 정말 엄청난 날이었죠? 2025년 2월 20일, 한국 증시가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아니, 다들 자고 있을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코스피가 6천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의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들 오늘 우리 증시도 좀 힘들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코스피가 혼자서 2.3% 넘게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보통은 같이 움직이는데 이걸 완전히 깨버린 거죠. 전문 용어로는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숫자는 거짓말 안 하죠. 5,808.53. 이게 그냥 좀 오른 수준이 아니에요. 사상 최고치를 그냥 뚫어버린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와, 이제 진짜 6천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게 됐어요. 코앞이에요, 코앞. 이렇게 막 오르니까 시장 분위기가 딱 한 단어로 설명돼요. 바로 포모. FOMO 아시죠? 나만 돈 못 벌은 것 같은 그 불안감. 와,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없으셨던 분들은 진짜 그 소외감 정말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탐정처럼 한번 추적을 시작해보죠.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을까요? 보통은 뭐가 올랐나, 이걸 먼저 보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샀나, 이걸 먼저 따라가야 이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이게 첫 번째 열쇠예요.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과연 큰 손은 누구였을까?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개미 투자자들이랑 외국인들은 이날 엄청나게 팔았어요. 둘이 합쳐서 거의 1조 7천억 원을 던졌죠. 그런데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혼자서 1조 6천억 원 넘게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네, 범인은 바로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하루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관들이 무려 3일 연속으로 정말 작정하고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이건 뭐 아주 계획적이고 강력한 움직임이라는 신호? 딱 그거죠. 자, 이제 범인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기관이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 기관들이 대체 무엇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샀을까요? 요즘 시장에서 새로운 말이 막 돌고 있어요. 바로 조방원. 이게 뭐냐면 한동안 시장에서 좀 잊혀졌던 조선, 방산, 원자력, 이 전통 산업들이 화려하게 돌아왔다는 신호탄 같은 거예요. 기관들이 바로 이쪽을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 넘게 오르고 한화 시스템은 9% 넘게 급등했어요. 조선주, 원전주 할 거 없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걸 보면 시장의 주도주가 진짜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그런데요, 이 조방원보다 더 충격적인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금융주랑 보험주들입니다. 아니, 여러 종목이 그냥 줄줄이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거죠. 근데 갑자기 금융주가 왜요? 바로 여기에 이번 랠리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 스모킹건이 숨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미스터리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기관들이 왜 특히 금융주를 그렇게 미친 듯이 사들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상법 개정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의미적으로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1년 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저절로 올라가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특히 평소에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던 금융사나 보험사들이 완전 최대 수혜주로 떠오른 거죠. 기관들이 이걸 보고 달려든 거고요. 근데 말이죠. 모든 이야기엔 반전이 있는 법이잖아요. 이 화려한 축제 이면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좀 어두운 면과 위험 신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코스피 전체 덩치의 40%를 딱 두 회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만약에 이 두 회사가 기침이라도 하면 우리 시장 전체가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양극화는 코스닥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라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바로 옆 동네인 코스닥은 오히려 파란불이 켜졌어요. 하락했다는 거죠. 이건 뭐 대기업, 대형주만 웃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어요. 첫째, 기관이 살 때 외국인들은 3일 동안 2조 6천억 원어치를 팔고 나갔어요. 둘째, 개인들은 이 상승장에서 반대로 하락에 베팅하다가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솔루션처럼 하루에 27% 올랐다가 다음날 9% 폭락하는 이런 위험한 변동성도 보이고요. 심지어 비트코인 시장은 큰 손들 다 빠져나가고 개인들만 물려있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이 상승장이 뭔가 좀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강세론자들, 그러니까 더 간다고 보는 쪽은 5,800도 아직 싸다. 다음 목표는 7,000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반면에 신중한 쪽에서는 미국이랑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오래 갈 수 없다. 그리고 개인들이 포모에 휩싸이는 건 전형적인 꼭지 신호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팽팽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투자 성향별로 세 가지 전략을 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공격형. SK 하이닉스는 그대로 들고 가면서 조, 방, 원을 새로 사는 전략입니다. 둘째, 균형형. 하이닉스는 일부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금융주도 팔고 그 돈으로 조, 방, 원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형. 이게 제일 추천이 많은 전략인데요. 일단 수익 난 건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른 조, 방, 원을 천천히 나눠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상승장, 이게 과연 한몫 증시가 완전히 새로운 레벨로 올라서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꺼지기 직전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버블의 마지막 단계일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 판단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